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8,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가 극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쇼핑몰 앱과 통합 배송센터를 만들었지만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개막을 앞둔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주제로 야누스 축제의 문을 열다가 공개됐습니다. 불경기 속에도 기부 문화는 꾸준합니다. 지인은 물론 가족들도 함께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1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곳곳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아침부터 낮 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그 양은 많지 않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일부 내륙에는 가끔씩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지역은 복사 냉각에 의해 아침엔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7도, 안동은 14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6도로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아침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8,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했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았었죠. 그런데 당시 합의했던 노조가 삼성이 합의를 깼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일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지난 4월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 서비스지회와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8,000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조 파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 나온 합의서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삼성이 애초 합의를 깨려 한다며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6,200명과 자재실 직원 1,000명은 삼성전자 서비스에 직접 고용하지만 콜센터 직원 1,000명은 따로 만드는 자회사에 채용하겠다고 삼성이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번복했다는 게 반발의 이유입니다. 노조는 콜센터 직원이 기술 상담의 원격 수리까지 핵심 업무를 하는 만큼 직고용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스케줄만 접수해주고 상담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도 충분히 저희가 전달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조원들은 대구에서 집회를 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삼성에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 협력업체 직원은 대구에 200명 등 전국에 1,000명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분명히 대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던 게 직접 고용 통해서 모든 협력체에 대해서 처우나 모든 복지 그 부분을 개선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국민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속이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삼성이 노조 와해 의혹 수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합의를 했다는 소리가 노조와 시민단체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다음 주엔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문시장에 쇼핑몰 앱과 통합 배송센터를 만들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든 온라인 쇼핑몰이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예산이 아깝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전통시장 어플리케이션 SM마켓입니다. 입점 업체는 30여 곳에 불과합니다. 골라볼 물건조차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난해 7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등록한 겁니다. 상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고객은 편하게 쇼핑하고 배송받을 수 있다지만 지난 1년 동안 앱 다운로드 건수는 고작 1,000건에 불과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대구시가 전통시장의 첨단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만든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산만 2억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도 문이 굳게 닫힌 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못하는 거고요. 젊으신 분도 엑셀마켓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부모가 덜 된 것도 있고. 쇼핑몰 앱과 연계된 오프라인 배송센터에서 하루 평균 120여 건 배송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상인이 접수한 거고 앱을 통하거나 시장을 찾는 일반 고객 이용은 거의 없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새 배송 시스템 또한 큰 효과를 못 느끼겠다며 돈을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택배들 있잖아요. 택배회사들. 자기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그런 아직도 복수해서 살긴 잘했는데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거래실 편의 시스템이 좀 더 좋아졌으면 아무래도 손님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미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이제 내년부터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쇼핑몰 활성화라든지 배송 측에 연계할 수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리나 운영이 신통치 않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제22회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오는 28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올해는 야누스 축제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일상의 경계를 넘어서 흥과 신명의 세계로 빠져들 예정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두 개의 가면을 쓴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른 정체성이 폭발하듯 터져나옵니다. 이번 축제 주제 공연의 예고편으로 로마 신화의 야누스가 주인공입니다.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이고요. 그다음에 문의 신이고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신입니다. 야누스가 문을 열어주면 그 문을 통해서 축제 현장으로 들어오시고 비일상의 공간에서 마음껏 춤추고 노실 수 있는.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 4년차, 해외 13개국 14개 탈춤을 선보이고 수교 60주년을 맞아 태국 문화부와 공동으로 태국 탈과 문화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볼거리 체험거리는 원도심과 전통시장까지 무대를 넓혔습니다.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비탈민 난장과 마스크 버스킹 대회가 주 축제장이 아닌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펼쳐지고 외국 공연당 퍼레이드와 시장 놀이패는 북문시장까지 확대해 도심의 축제화를 깨합니다.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탈놀이단도 옥동과 안동 곳곳에서 게릴라 공연을 펼칩니다. 축제의 백미인 야간 대동난장은 EDM적 요소를 가미하고 탈놀이 경연대회엔 총 상금 7천만 원이 걸리면서 춤꾼들의 뜨거운 승부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문화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인은 물론 가족들도 함께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아너소사이어티 경북 1호가 된 이상준 씨. 6년 뒤에는 아버지도 함께 이 모임 회원이 됐습니다. 청도에서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박희주 씨는 부인과 딸까지 사회복지모금회가 운영하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나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 우리 집사람하고도 건조하고 또 애들도 마찬가지. 돈의 1억 원 이상 기부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 1월을 기점으로 9년 만에 90여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주가 17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기존 가입자들이 주변에 권유를 많이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고액뿐 아니라 소액 나눔 운동 동참자도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최근 포항에서 열린 후원자 초청 음악회는 대부분의 좌석이 다 찰 정도였습니다. 포항 지역 후원자는 지난해 다소 주춤했으나 다시 늘어나고 있고 도내 전체 후원자도 올해만 6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한번 후원해 보신 분들께서 만족도가 좀 높으시고 또 주변에 많이 권유를 하시면서 점점 더 후원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10대에 걸쳐 300년간 부를 유지하며 나눔을 실천한 경주 최부자. 그 종소는 조부가 전 재산을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에 기부한 사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강대한 국가도 안 망하는 데가 없고 부자도 3대 이상 간 데가 별로 없다. 그럼 우리가 10대에 가차온 부자를 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개인이 가질 게 아니라 불경기 속에서도 크고 작은 온정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신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높이고 추가 대출을 해줄 테니 특정 계좌에 돈을 보내란 전화 혹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이런 수법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주문화방송의 황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에 사는 40대 자영업자는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일러준 계좌에 돈을 보내면 대신 대출금을 갚고 신용도도 올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1,400만 원을 보냈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주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30대도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500만 입금하고 제가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저축은행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그 착신 전화였죠.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대출 문자를 보내고 이에 응하는 경제 취약계층을 노리고 접근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이 원주에서만 하루 평균 2-3건, 많게는 6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자영업자와 학생 등을 중심으로 20-30%가량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출 상품을 저리로 이렇게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가 송금하는 계좌도 취업 사이트 등에서 받은 타인의 계좌 정보로 만든 대포 통장. 계좌 추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화나 문자상으로 대출을 권하는 그런 연락은 전부 보이스피싱 이용이 생활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지난해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8,000여 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3,000여 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148억 원으로 지난 한 해의 70%에 달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DGB 금융그룹이 그동안 공들여온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오늘 결정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 인수안이 오늘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올랐습니다. DGB금융은 앞서 지난해 11월 하이투자증권 대주주와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금융당국 승인만 남은 상태였지만 박인규 전 회장 불법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심사를 미뤄왔습니다. 업계에서는 DGB가 인적 쇄신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하이투자증권 인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을 엄정히 처벌할 것을 검찰과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대회나 같은 당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권 시장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권 시장이 2차례에 걸쳐 다수를 대상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가중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민중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마지못한 탈시설 정책을 넘어 장애인 인권을 위한 실질적인 결단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은 시민 모두가 동등한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행정 편의와 예산 타령, 법적 근거만 들먹이지 말고 희망원 혁신 후속 대책과 탈시설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시와 환경부 K워터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8 행사가 오늘부터 나흘간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국제물주간에는 세계 80여 나라의 물 관련 정부, 민간, 학계 관계자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오늘은 마닐라 광역 상하수도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세계 물도시 포럼을 개최해 물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가을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첫 단풍 시기도 다소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예보센터인 K웨더는 중부지방의 첫 단풍은 평년보다 하루 이틀, 남부지방은 사나흘 정도 늦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의 첫 단풍은 이달 27일에서 10월 19일 사이, 단풍의 절정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사이로 분석됐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는 주식회사 친정농업회사법인과 홍시식혜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홍시식혜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식혜에 홍시를 첨가해 만들어 홍시의 색과 맛의 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지역 업체의 기술을 이전해 홍시식혜를 제품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 음료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 가운데 커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판매가 안 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대구 북구 동천동 전역과 구암동, 구구동 일부에 수돗물에서 흐린 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 지역의 물 방향 조정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미리 수돗물을 받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흐린 물이 나올 지역에는 2만 2천 가구, 6만 2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이 끼겠고 곳곳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아침부터 낮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그 양은 많지 않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일부 내륙에는 가끔씩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지역은 복사능각에 의해 아침엔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7도, 안동은 14도를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6도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해상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청도도 1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청도 25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3도, 구미 16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문경 25도, 구미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4도, 영주 14도로 아침에는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6도, 영주 2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